독일은 패전 이후에 침략 국가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끝까지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런 면에서 반성이 매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상을 해야 될 상황에서 경제보복을 했다는 건 참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 아닙니까? 여전히 야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추경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 추경 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헌법 제76조에 따라서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좀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고요. 이것이야말로 큰 재난 아닙니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먼저 이낙연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불법적 경제 보복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네, 송구스럽습니다. 대체로 국민들의 정서가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게 1500년대 임진왜란이나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을사늑약 이후에 한일 합방과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3차 일본의 침략에 해당한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 개개인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총리 입장에서 규정을 짓는 것은 신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이 전범 국가였죠. 독일은 패전 이후에 그 폴란드 등 침략 국가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끝까지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런 면에서 반성이 매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또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상을 해야 될 상황에서 경제보복을 했다는 건 참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역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긴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이 출발 당시부터 한일 양국 간의 해석의 차이를 두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먼 원인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잘 납득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베 총리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7월 21일 날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외부 때리기다, 한국 때리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평론가라면 그 배경을 10가지 이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위치가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 또 일부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 일련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친일본 정부가 한국이 들어서기를 바란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마찬가지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는 게 옳겠습니다. 네, 제 아베 총리가 이런 마음까지 먹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7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극복하는데 36년 걸렸습니다. 이 전쟁이, 경제 침략 전쟁이 조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인데요. 대체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유관순 열사, 이순신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불매운동도 참여하고 일본 여행도 수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뭐 잘 아시는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열심히 앞에서 팔면 결국 뒤에서 함께 돈 버는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이더라. 이런 거 이제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대일 무역 적자가 지금 700조 쌓였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참에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특히 우리의 제조업이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하면서 외형은 키워왔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 부품 장비의 대외 의존 체제로 외형을 키워왔습니다.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어떤 나라이더라도 어떤 부품, 어떤 소재 또는 거래처, 우리 수출 대상국, 수입처 이것이 한 곳에 편중되는 건 항상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도 많이 느꼈고 이번에도 또 체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소재 부품의 자립화, 소재 부품 산업의 육성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한일 관계가 최상의 상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은 우선 당장은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 부품의 소재 확보, 부품의 확보에 노력을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강화, 국산화의 촉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전반적으로 일으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소재부품 특별법이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일몰법이더라고요. 10년 단위로 일몰하게 돼 있어서 2021년이면 이것 다시 일몰하게 돼 있는데 이참에 이게 상사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동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이 이미 거액을 투자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이미 발표된 것만 보면 매년 1조 원 이상을 그 분야에 투자하겠다 하는데 충분치 않다면 늘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앞당겨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원래 1조 원씩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일 무역 적자만 해도 연간 30조 원인 걸 감안해 보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의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고요. 비단 그 산업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R&D에서도 지금은 많이 5만 건 이상의 이 연구 과제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것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R&D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정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정액뿐만 아니라 R&D 분야에서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하고 싶습니다. 네, 사안이 매우 엄중해서 이번 추경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야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추경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 추경 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헌법 제76조에 따라서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좀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황교안 대표께서 이번 일에 힘을 보태겠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도 야당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재해재난에 한해서 추경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큰 재난 아닙니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서민경제의 체감지